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2024학년도 연구지원교육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논문과 선행연구회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시간에는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셔야 할 학술 논문을 도서관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의 목적은 대학원생 여러분들이라면 필히 자주 읽으셔야 할, 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으실 학술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서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술 논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술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은 연구 및 학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행본 자료 이상으로 학술 논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학술 논문들이 대체로 실물 잡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만 이제는 학술지 논문의 전자출판과 학위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통계 자료와 통계 플랫폼 역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특수한 거라 나중에 따로 기회를 마련해서 알려드리고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학술 논문은 크게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학술지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연구한 결과나 의견 등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쓴 글이고 학술지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 학술 분야의 논문을 게재한 잡지입니다. 학회는 특정 분야의 학술적 전문가 집단인 학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즉 학술지 논문은 특정 분야의 학술적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작성한 논문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위 논문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전문적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어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과된 논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둘은 논문이란 점에선 같지만 동시에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공통점부터 살펴본다면 논문이기에 서론, 선행연구,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가설, 연구방법, 결과, 논의, 결론이라는 형식을 공유할 것이며 글쓰기와 구성이 학술적이어야 하기에 모든 주장과 사실을 다른 논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학술지 논문은 학회 서원 간의 학술적 소통과 공유, 새로운 학문적 사실의 발표과 공포, 학문적 성과의 발표, 학술적인 주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학위 논문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에 대한 이해, 연구 능력, 학술적 기여의 입증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학술지 논문은 잡지의 한 부분에 기고되겠지만 학위 논문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구성합니다. 학술지 논문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학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러한 잡지라는 플롯의 특성에 맞게 학술지는 분기 또는 반기 1회라는 빠른 간격의 출판으로 최신성이 보장되며 전문 연구진 및 교수들이 기고하기에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학회 동료라고 해봐야 서로 공적인 연구자 대 연구자 관계이며 블라인드를 통해 논문을 평가하기에 심사와 검증 역시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잡지라는 특성 때문에 20페이지를 넘게 되면 추가적인 고려를 내야 하는 만큼 대체로 20페이지 안에 논고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용어적 개념적인 부분에서 또 어차피 같은 전문가들이 읽을 글이니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학술지 논문의 플롯은 미묘하게 다르기에 모델로 삼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논문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해당 문제나 이론에 따르는 설문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학술지 논문은 그런 게 제공되지 않는 점도 곤란한 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위 논문은 이러한 학술지 논문과는 다릅니다. 우선 단행본으로 나오기에 분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이란 건 왠지 적게 쓰면 민망합니다. 열심히 했고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100페이지 이상 쓰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개념, 용어에 대한 설명이 풍부하고 친절합니다. 또한 설문 도구 같은 걸 뒤에다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도구를 얻기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학위 논문은 연구계획서 발표 이후 대개 반년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쓰여지기에 최신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 예정자의 논문이기에 이미 해당 분야의 박사 이상의 전문가인 연구원, 교수들이 작성하는 학술지 논문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블라인드로 칼같이 심사하는 학술지에 비해서 학위 논문은 논문에 대한 기대도 그보다 떨어지고 여러 인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구의 신뢰성이 학술지 논문에 비해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학술지 논문이건 학위 논문이건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특징이 있을 만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논문을 참고하는 것이 더 나은지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대학원 생활에서 논문을 본다는 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연구 주제 탐색을 위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학술 논문을 읽을 때 들어가는 시간은 연구 주제 탐색을 위해 읽을 때 가장 많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술 논문을 읽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학술적인 글을 써야 할 때입니다. 논문이 됐든 소문 논문이 됐든 과제가 됐든 대학원에서의 글쓰기에서 논문을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논문의 쓰임 역시 사실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선행연구 부분에서 자신의 연구나 글의 당위를 밝힐 때 학술 논문은 이용되고 자신의 글이 성립되는 데 필요한 사실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혹은 남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때 학술 논문은 그래서 활용되게 됩니다. 이 중 선행연구 작성은 연구 주제 탐색과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학술 논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나 학술적인 페이퍼에서 서론 바로 앞자리에 위치하며 때로는 이론적 배경과 구분되기도 하는 것이 선행연구입니다. 여기선 자신의 연구 주제가 어떤 문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밝힌 후 그런 진행 상황에서 나는 A를 해야만 한다 또는 A를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를 밝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 분야의 시초가 되는 문헌 집단과 그 주제 분야의 연구 진행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문헌 집단 그리고 내 글의 포인트와 유사성이 높은 문헌 집단들을 필수적으로 읽고 그것에 대해 한 요약이 그래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앞서 봤듯이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도 학술 논문을 읽게 되실 텐데 사실 그러한 탐색이 체계화되어서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찾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잘 기록해 두신다면 굳이 선행연구 작성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거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개념이나 개념에 대한 학술 논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글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 문제는 자신이 직접 실험하거나 조사를 해야겠지만 주장을 뒷받침하고 글의 전개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추측이나 풍문을 들은 것, 근거가 빈약한 누가 쓴지도 모르는 웹 코미트의 글을 인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는 학술 논문을 통한 인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혹은 자신의 글의 구심점이 되는 개념이나 이론 없이는 학술적인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자신이 개념이나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학계에서 매장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용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 개인적 경험으로
논문보다는 사전이나 책에서의 인용 빈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해 인용, 그러니까 직접 인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모든 글의 전개나 문제가 사실 제시나 이론 제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사실관계 해석이나 철학적, 신학적 권위자 해석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 중 오래된 것들은 논박을 거친 것들이 많기에 가능한 최신의 학술 논문을 통해 최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학술 논문에 대한 이해 부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어렴풋이 아실 내용이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므로 보다 학술 논문과 관련된 개념들이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본교 도서관을 통해서 학술 논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학술 논문들이 대체로 실무 잡지 형태로 존재하여 연속간이물실이라 불리우는 공간에서 이용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학술 논문의 전자출판과 학위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학술 논문들은 거의 다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PC나 태블릿 PC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교 도서관에서는 국내 학술지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인 DBP와 키스, 스칼라와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고 있고 해외 학술지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캐스트, 널싱과 계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오픈 액세스라 굳이 본교를 거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리스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술지 논문의 실제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접근의 비용이 들지 않은 학위 논문과는 달리 학술지 논문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신다면 논문 한 건당 보시는 가와 같이 6,000원 내에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쓰게 된다면 대개 50편 정도 인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과제로 소논문을 쓴다고 해도 20-30편을 인용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딱 자신이 이용할 것만 읽게 되지는 않겠지요. 읽어보다 보면 대체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라서 그러게 됩니다. 대략 열람한 논문의 수분에 인용한 논문의 수가 이제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산술적으로는 못해도 논문을 쓴다면 250여 편의 논문을 과제로 소문 논문을 쓴다고 해도 100편의 논문을 열람하셔야 할 겁니다. 비용적으로 본다면 논문을 한 번 쓰는데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과제로 소논문을 쓴다 해도 60만 원 정도의 자료 이용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진짜 유료로 쓸 때는 신중하게 초록을 읽을 거라 그 정도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는 않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그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본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DBP와 그리고 키스, 스칼라, 프로캐스트 널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구독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교 구성원 이상 언제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격려하여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이러한 학술지 논문들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보시는 화면이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하실 때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학번 앞에 G라는 대문자를 붙여주시고 이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의 학사 시스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는 도서관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 원하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전자정보원의 이저널 쪽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전자학술 논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학술 논문 이용 방법은 키스, DBP와 스칼라 등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통해 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각 업체별 튜토리얼 영상을 감상하신 후 마지막에 2024년도 연구지원교육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논문과 선행 연구에 의해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튜토리얼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